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건설 산업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윈윈이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말씀 경청하러 왔습니다. 사실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전국이 혼란해서 이러다가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왔죠. 그 이후에 주춤하던 공식 활동을 멈추던 여권 잠룡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보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입장에 따라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인물이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은 업무 관련 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잠룡들, 자, 보폭을 활발히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찬성파의 잠룡들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의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물밑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동안 눈치를 보던 여권 잠룡들이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리 고운 눈길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실 저희 당에 좀 두 가지 요청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환길 씨의 그쪽 표현을 빌려서 아버지 살아계신데 호르 자식들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반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그 집권을 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도 있어야 한다. 이런 분들도 동시에 계시는 거거든요. 좀 이런 여론들을 반영하듯이 좀 양쪽의 여러 일정들이 수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또한 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지금 아직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여론의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렇게 또 한동훈 전 대표 일정 수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뭐 단순하게 뭔가 탄핵을 전제하는 것을 넘어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저런 행보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저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또 미지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여권 대선 주자들 상대로 어떤 주자와 1대1로 붙든 간에 모두 과반 이상을 이재명 대표가 얻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한때는 또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여권 주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여권 주자는 몰라도 홍준표 시장님은 이재명 대표를 여론조사로 띄워준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야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사실 다른 여권의 주자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는 최소한도로 이재명을 여론조사로 띄워준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권의 어떤 후보들 중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본선에서 맞붙는 거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둘이 공통점이 5가지나 있습니다.
둘 다 국회의원 했죠, 도지사 했죠, 시장 했죠, 법률가죠. 둘 다 흑수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야권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그래도 여권 후보 중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이 뭐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 띄워준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여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 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공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좀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서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서 어찌 보면 좀 반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대선을 출마하고자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안에는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양당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당권과 실제 뭐 이제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그런 뭔가 행정부 수장까지 그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라는 이런 사실 그 당규 개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 역할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미 선거 캠페인이 벌어진 것처럼 네. 사실상 당권을 활용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다른 잠룡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요. 미국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평가한 이 말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기다가 어제였나요? 여당 국민의힘에서요. 당직자 연수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전 신문에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곳곳에서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저 비판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고든창 변호사가 대한민국 그 실정을 얼마나 이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정보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잘못하면 훼손할 수 있는 이 발언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 호불호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식적으로 이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반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여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묻는 이 답변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아서 야당 지지층이 이 과포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여당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는 똘똘 뭉쳐 있지만 헌재 심판에 대해서는 혹시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여당 지지층에 있다라면 일부는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왜 조기 대선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응답에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여당 지지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또 하나 정도는 더 생각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만 일부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꺼내면 굉장히 언짢아하거든요.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런 것처럼 저런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라서 민주당 성향, 야권 성향의 응답자들이 과포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군요.
근데 이 외에도 이게 단순히 이제 대선 관련한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중도층에서의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겠다라는 분들보다 야권을 통해서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뭐 당적이 없는, 당파색이 없는 중도층 국민 사이에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때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어떤 늪으로 빠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거론한다라고 해도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답을 내놓아야 될 때거든요. 네. 지금 보면 대통령 측의 주장에 편승해가지고 결국 각하될 거다, 뭐 기각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헌재를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 말고 여당이 지금 해야 될 메시지는 처절한 반성과 어떤 자성과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재명 컴플렉스에만 목을 메고 이재명 대표 욕만 하는 게 과연 집권 여당이 할 일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뭐 그래도 딱히 뭐를 막 빨리 적극적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의 얘기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네.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요? 저희 민주당하고 별 상관없는 건데 네. 1등, 2등, 3등은 30%, 25%, 5% 비슷합니다. 네. 근데 4등이 한동훈 대표인데 18%로 김문수 장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의 선호도는 분명히 저 여론조사로 좀 갈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여권의 자체 핵 무장론 이 발언들에 대해서 허장성세 부리지 마라라고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받아쳤습니다. 허장성세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의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발언에 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조계종을 찾았는데 스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죠. 정치도 궁극적으로는 내공이 생긴 다음에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대통령도 검찰에 오래 계시다가 참 어려움이 뭐예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